이번 세션은 아마 좀 되게 평이한 내용일 거고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뭐 깊이 있는 얘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옛날부터 좀 자바 말고 다른 코드 베이스로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를 몇 번의 이제 시도 끝에 이제 진행하게 됐던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요. 그냥 좀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사실 모두 그렇겠지만 저도 사실은 인격적으로 좀 성숙이 덜 돼가지고 옛날에 일할 때는 그 남의 코드 보면 일단 화냈어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옆에 다른 동료들이 있는데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이제는 그런 일은 안 해요. 그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좀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의 경력은 사실 안 썼어요. 일부러 뭐 지나갔던 회사들을 쓰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포털에서 그 카페 블로그 지식인 개발을 했는데 이럴 수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또 그 4대 서비스라고 메일 서비스가 하나 있거든요. 야, 너 그것까지 하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빨리 하라 그랬는데 도저히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만든 코드 보면 감탄하기인데 사실 저런 좀 게 없으면은 일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랬다가 한 달 지나서 보면 이제 좀 쪽팔려가지고 이제 진짜 이건 보다가 이거 누가 만들었지 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화냈다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남의 거 좋은 거 보면은 베껴야죠. 이거 멋지다 하면 이제 해가지고 뻔뻔하게 이제 내가 이거 한 거라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좀 지금도 그런데 어디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좀 레가시 코드 많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회사에 돈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결할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제 했던 일들 돌이켜 보니까 그냥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는 들어가지고 이제 소카 개발자 평균 연령을 제가 좀 많이 높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하는 활동이 있는데 데브옵스 코리아라는 거. 근데 별로 재미없었나 보네요. 이게 요번에 만우절 때 여기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데브옵 코리아라고 이름을 바꿔 올렸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갖다 썼는데 슬프게도 제가 사실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 떼이게 생겨가지고 여기 좀 해결하는 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이따가 이거 진짜예요. 저 나름대로 투자했다가 돈 날려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다니는 회사를 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그 로고를 얻으려고 검색을 했어요. 딱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지? 하고 왔는데 이게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석유 회사라네요. 사실 그래서 스테이트 오일 컴퍼니 오브 아제르바이잔 리퍼블릭인데 사실은 여기 다니고 싶어요. 진짜 대충 검색해 보니까 돈 되게 많이 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돈도 되게 많이 벌고. 근데 어쨌건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좀 그래도 제가 이왕 일하면 어떤 데서 해볼까라고 좀 한 게 좀 모빌리티라는 영역이었고 그래서 마침 그런 게 맞아서 이제 됐고요. 이제 면접 볼 때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근데 코틀린으로 서버 개발한다. 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좋다고 했죠. 좋다고 했고 그래서 전 드디어 이제 코틀린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틀린으로 서버 개발하게 된 그 일을 되게 평범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틀린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마 해본 적은 없거나 아니면 하다가 아직 좀 뭔가 할까 말까 멈칫한 분들 그런 거 말고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언어들이 SQL 가지고 쿼리문 작성하고 자바스크립트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코딩을 하고 근데 어쨌건 실무에서 저는 자바 말고 좀 다른 언어로 규모가 좀 있는 개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뭐 제 자신이 좀 적응이 좀 늦는 것 같아요. 남들은 금방금방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많이 늦고요. 또 최신 기술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좀 뒤늦게 깨우치고 그런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좀 그랬기 때문에 좀 코틀린 몰라도 잘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저도 조금 너무 평이한 것 같다 해서 뭐 좀 잘난 체 하려고 코틀린으로 뭐 했던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 다른 분들 발표에서 그런 내용은 더 잘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틀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이 바로 다음 세션에 그 김태호님이 JPA 하고 코틀린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거 들으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들으시면 되고, 앞선 얘기에서 TDD나 했던 부분들도 다 사실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위에도 뭐 나오고 하지만 좀 요번에 구글 슬라이드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예, 생각보다 좀 다루기가 쉽진 않은데,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좀 디자인 신경 쓴 사람이라서 생긴 건 이렇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이고요. 이때는 키노트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아마 2016년도 했던 거. 그다음에 오른쪽이 2017년도 했던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바로 전 시간에 그 레거시 코드에서 작업하기 했었는데 비슷한 거예요. 레거시 코드에서 작업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레거시 코드 베이스에서 리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 사용자 단에서 이제 조회를 되게 빠르게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컨셉이에요. 이쪽에 그 어드민단에서 하는 그 상품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하고 조회용 따로 분리해서 CQRS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이벤트로 이제 넣어가지고 이벤트 소싱 처리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고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했어요. 이때는 제가 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근데 뭐 짜증나실 텐데 근데 일하다 보면 그래요. 사실 그 CQRS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도 다 쓰는 거거든요. 그게 좀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CQRS가 아니라 이벤트 소싱이구나. 아마 여러분들 뭐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로그 테이블 만들고 그런 거 할 거예요. 그걸 뒤집었다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서는 사실 왼쪽 작업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RX 자바를 써야 돼가지고 하다가 그때 나온 경험으로 만든 문서예요. 근데 저 문서도 지금 봤을 때 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만약에 RX 자바 개념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텐데 자바로 주로 작업을 하셨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생계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몰랐을 땐 진짜 자바 하나만 알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좀 스터디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언어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때 스터디에서 배웠던 게 파이썬이나 루비, 그다음에 심지어 스몰 토크도 했었고 그 밖에도 뭔가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뭐 그냥 배웠는데 쓰지는 않고 그래도 남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바만 알던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깨달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스터디를 하기 전에는 그냥 자바하고 OOP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당연히 그게 아니고 자바는 그냥 OOP를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구현한 언어 중에 하나고 나머지 언어들도 나름대로 아까 스터디했던 언어들이 OOP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범위까지 반영했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자바의 한계 같은 거를 조금씩 느끼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코드 베이스를 좀 꿈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서 자바보다 어떤 면이 더 객체 지향에 충실한지 잠깐 보실 텐데요. 일단 여기서 잠깐 PPL을 하면은 이거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헛살진 않았는지 인사이트 출판사에서 증정용으로 책을 몇 권 주셨어요. 그 스프링부트 관련된 책이니까 이후에 좀 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이 자리를 빌어서 경품을 제공해 주신 인사이트
출판사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는데 짜증나죠? PPL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오후 되고 그랬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그래도 아재 개그라도 웃으시라고. 갑자기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좀 그래도 정신은 차려야 되니까 돌발 퀴즈인데 자바에 중복정의 연산자가 하나 존재해요.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네, 말씀해 주세요. 플러스. 너무 잘하시네. 너무 쉽죠? 하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에 제 명함을 넣어뒀으니까 나중에 이력서 꼭 주세요. 예, 자바에는 플러스라는 중복정의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당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라서 스트링 연산을 이렇게 하면은 A 플러스 B 했을 때 그 플러스 연산이 사실은 수학기호잖아요. 밑에 잘 나와 있죠. 1 더하기 2 하면 3 나오는데 그냥 에디션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붙는데 그 이어붙이는 거, 영어가 짧아서 해석이 안 돼, 봐야 돼요. 예, 이어붙이는 거 맞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것도 퀴즈 낼까 하다가 책이 몇 권 없어서 그냥 하는데,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자바에서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부적으로 투 스트링을 호출해가지고 두 개의 결국 스트링 연산을 해요. 뭐 여기 혹시 파이썬 하는 분들이 있나요? 뭐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모르시는구나. 이제 파이썬 좀 어떤지 볼게요. 파이썬도 자바하고 비슷해요. 파이썬에 플러스 연산자를 쓰면은 이런 스트링 연산을 하면은 두 개 뭐 이어붙이는 연산하고 숫자 연산을 하면은 그냥 덧셈. 자, 근데 파이썬 재밌는 게 스트링하고 이 뭐지? 그냥 숫자 더하면은 에러가 나요. 이런 에러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무튼 나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거를 뒤집으면 다른 에러가 나와요. 여기 우리가 파이썬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파이썬의 중복정의 연산자가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플러스 원형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해보신 적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 없나? 저 위에 보면은 사실은 그 플러스 연산이 내부적으로는 저런 언더바 두 개 붙은 add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저렇게 돼서 A 더하기 B라고 썼을 때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밑에 부분은 실제로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좀 헷갈렸던 게 1 그냥 쓰고선 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오류가 났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기 뭐지 소수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토큰 파싱 문제 때문에 아마 저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도 사실은 위에처럼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죠. 문자열에다가 바로 점 찍고 이퀄스 많이들 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책을 또 이제 갑자기 막 뿌리는데 자바에서 스트링 이어붙이는 메소드 이름 아시는 분? 예. 예? 철자를 다 말씀해 주. 아니에요. 저 모르니까 그냥 말해도 모르고요. 자바 책 하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얘기하셨지만 실무에서 아마 자바의 스트링 콘캣 써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자바에서는 이 스트링 리터럴은 되는데 숫자 리터럴에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언어의 그냥 구현 스펙인 거죠. 어쨌건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 자바 말고 다른 언어로 개발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고요. 그래도 사실은 다른 언어로 개발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 빌드 베퍼 스크립트 처음에 어떤 회사에서 했는데 아까 말한 뭐 포털 그게 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고 그때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저걸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블루 그린 배포 그런 개념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펄의 스레드 이용해서. 근데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 까여가지고 제가 그게 원한이 쌓여서 결국 회사를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모니터링 스크립트 개선한 것 부분을 이제 유지 보수했는데, 그때 된 게 파이썬도 있었고, 그 이전에 스터디했던 분 중에 하나가 파이썬 배웠으니까 좀 써보자 해서 적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어쨌건 저는 사실 그런 언어 스터디 하고 나서 실제로 해보질 않았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푸시 메시지 발송 서버가 파이썬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다른 언어로 돼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좀 꽤 규모 있는 그 제품 수준의 그 코드였고요.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만지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만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일 텐데, 레거시 코드 분석하고 수정하고 포팅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그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제 그런 레거시가 PHP로 된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런 경험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특이한 일을 해봤던 거는, 제가 또 잠깐 안드로이드 개발도 이제 했었는데요. 좀 스칼라에 낚여가지고 스칼로이드라는 걸로 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벌써 5년도 넘은 전의 얘기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스칼라의 제약도 있었고, 제가 또 그때 수준이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시 발송 서버도 파이썬 말고 좀 이런 스레드에 더 최적화된 걸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제 푸시 발송 서버도 만들었는데, 좀 사람들이 꺼려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패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코틀린이란 걸 알게 됐고, 코틀린이 좀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또 해봤어요. 코틀린으로 뭐 간단한 API 서버 만들어 보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게 저는 저희 스프링 캠프에서 발표하면서도 스프링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좀 무분별하게 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소한 반항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스프링이 너무 싫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런 거 만드는데 스프링이 너무 좀 복잡하다? 우리말로 저건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그런 느낌이라서 좀 적당한 거 찾다가 KTOR이란 걸로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광고 개통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때 ETL이라고 하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건데, 뭐 그런 거 스크립트 이제 만들 때 좀 써봤었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못 썼어요. 이제 어쨌건 이거는 나중에도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 저는 뭐 시도하다가 많이 실패했어요. 결국은 코틀린 도입은 실패를 했었고, 대신 가능성은 좀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별로 막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스칼라 같은 경우는 좀 워낙에 좀 생소하고 그래서 그것도 자바처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칼라에서 제시하는 어떤 함수형에 특화된 모습, 특히 스칼라는 자료형 자체가 좀 함수형에 특화된 게 있어서 리스트나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그게 어려운데, 그 코틀린은 그냥 자바처럼 써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겪었던 내용은, 대신 뭐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는데 그걸 같이 계속 유지하고 이어나가느냐는 구성원들 의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뭐 구성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제가 설득을 못했던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뭐 불행히도 저는 계속된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게 됐는데, 새로운 회사 알아볼 때 이왕이면 좀 자바 말고 다른 코드 베이스로 작업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C샵을 다루는 회사도 알아봤었는데, 그 C샵을 다루는 회사가 불행히도 공중분해돼서 못 갔어요. 갔으면 드디어 자바를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소카에 합류를 했고요. 바라던 대로 이제 코틀린 베이스로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했는데, 프로젝트 개요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서버는 코틀린 베이스로 만들고 있었고요. 안드로이드 앱도 이제 코틀린으로 만들고, iOS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스위프트. 웹뷰는 제가 모르는 건데, 저한테 안 시키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고, 리액트. 모르겠어요.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배워야 된다고 하면 뭐 시키면 해야 되는데 하고. 그 다음에 PHP로 된 레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잠깐 이걸 또 포팅한다고 하다가 흔적이 남은 노드.js 기반으로 된 레가시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관련된 기술을 보면은 일단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갔고요. 이거는 뭐 저는 사실 별로
상관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좀 저도 나름대로 익숙하긴 하고, 그 다음에 안 써본 프로토콜 버퍼, 그 다음에 익스포즈드라고 이제 처음 보는 그 코틀린으로 된 쿼리 매퍼. 여기 이 전 시간에도 익스포즈드 다룬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레가시 코드.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어떻게 아무런 히스토리 문서도 없고 그냥 코드 들여다봐야 돼요.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다른 회사들도 그랬어요. 슬프지만 아마 저도 아니야 그런 얘긴. 뭐 저도 별 수 있겠어요. 저도 하다 보면 저 똑같은 놈 되는 거죠. 뭐. 네, 천재도 아니고. 어쨌건 이제 코틀린 정말 마음껏 쓸 수 있겠다고 좀 약간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드디어 진짜 코틀린 마음껏 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바 기반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일단 잘 돼 있었는데 저만 괜히 반항하겠다고 그 오픈JDK 11 깔았다가 리펠렉션 문제로 이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제 나름대로 어디서 보고 듣고 그랬던 거 있다고 그 코드 커버리지 설정하려고 그 자코코 플러그인 같은 거 적용하려다가 이 부분도 되게 안 되더라고요. 막 진짜 울면서 그냥 밤새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하지 말걸. 그 다음에 이제 또 모키토 쓰려고 하는데 또 바이트 버디 문제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버퍼. 저는 구글이, 역시 구글은 똑똑한 애들 같아요. 저는 못 쓰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하는데 저런 거 다 좋은데 저는 코틀린 코드를 만들 줄 알았는데 남이 만든 PHP 코드 읽는 게 일과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익스포즈도 처음 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구글 애들이 저를 뽑을 리 없으니까 욕해도 상관없는데 계속 구글스러운 그 프로토콜 버퍼.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으면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지금 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름답고 깔끔할 리가 없는 레가시 코드. 이런 것들 섞이면서 조금씩 저도 약간 지칠 뻔했어요. 그리고 코틀린을 하는데 이런저런 문서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2주면은 그냥 적응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데 저는 3달이 지나도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코틀린의 그 문법들 몰라가지고 책 보고 들여다보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3달 지나도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 언어 하나를 익히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아마 자바 배웠을 때 생각해봐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초짜로 합류해서 한 6개월 동안은 그 프로젝트 그때 2개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조금 자바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누구 도움 없이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코틀린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언어든 2주 만에 완전히 통달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글들도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익숙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시간은 잘 흘러가더라고요.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흘러가죠. 그리고 지금 이 발표 날도 막 다가오더라고요. 아직 그 발표 문서도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진짜 막 힘든 상황이 됐었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막 건너뛰고 막 하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말은 제품 출시를 했어요. 코틀린 베이스로 만든 코드를. 어쩔 수 없이 출시하면서도 일정은 좀 늦어졌죠. 어느 프로젝트나 그렇잖아요. 딱 예정된 일정에 출시한 일이, 혹시 예정된 일정에 출시하신 분? 안 드니까 역시. 출시한 결과 조금 보여드릴게요. 대단한 건 아닌데, 제가 회사에 1월 2일 날 합류를 했어요. 1월 2일 날 합류를 했는데 이때 이미 진행 중이었고요. 다시 제가 그 히스토리 뒤져가지고 보니까 저때 한 300개 조금 안 되는 파일, 그리고 코틀린 코드 라인만 한 3만 라인 좀 안 됐었고, 4월 22일 날 출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코틀린 파일은 478개, 5만 라인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고 하니까 실제 시작을 정확하게 몰라요. 다들 조금 이 문제인데 어쨌건 레포지터리 상으로는 9월 10일 날 시작됐고 그 기준으로는 한 7개월 했어요. 그렇게 짧진 않았죠. 그리고 제가 합류한 이후에 그 이전엔 사람들이 사실 좀 적었고요. 그때 사람들 좀 모으면서 9명이 한 3.5개월 동안 약 2만 줄 코드를 만들었죠. 이게 또 왜 이런 걸 하냐면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30라인 코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당. 물론 이제 저는 초짜기 때문에 저거보다 덜 만들었고 제가 한 10줄 만들었나? 하루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럼 50줄 만들었겠죠. 나중에 밥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코틀린을 도입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분도 조금 우리보다는 코틀린 잘 알지만 그분도 약간의 좀 무모함이 있었겠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특히 다른 분들은 아예 자바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주로 이제 그 노드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했던 분들이나 PHP 개발을 했던 분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좀 더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노드 쪽 개발했던 분들은 그 어싱크나 어웨이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익숙하고.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이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프로젝트에 코틀린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코틀린 학습 비용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얼마나 주겠는가. 이것도 뭐 경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좀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볼게요. 언어 통제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하던 거니까 배울 시간도 필요할 거고 시행착오 때문에 예상 못한 시간이 더 들 거고 프로젝트 일정은 당연히 지연될 거고 마감 날짜에 출시 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못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그거 책임지고 뒤집어쓸 그런 게 두렵잖아요. 일단 하려는 사람도 그럴 거고 도입하지 않고 내가 합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코틀린 모르는데 나 때문에 늦어졌다고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얼마나 지연될지는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는 건 맞는데 뭐 저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보면 대충 비슷할 거예요. 다른 분들도. 한 50% 정도는 상시 업무 대응이나 뭐 회의 그런 걸로 시간 다 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40% 정도는 업무 분석이나 설계,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많은 시간 잡아먹고 그 문제 생기고 예측 안 되는 부분이 테스트 시간이에요. 이건 이유가 있고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코드 구현하는 시간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언어로 한다고 했을 때 앞서 말한 40하고 50은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10에서 30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구현 시간이 사실 저렇게는 아니죠. 익숙한 언어로 됐을 때.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 복잡한 얘기는 좀 넘어가겠지만 대략 익숙한 언어로 한다고 했을 때 100에서 120 정도 시간 편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100%, 120%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언급을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언어로 구현하는 문제보다 이쪽의 문제가 더 많아요. 스펙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뭐 싸운다거나 회의가 막 질질 늘어지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무시를 해버렸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언어로 인한 불확실성보다 더 커요. 근데 문제는 언어에 덤태기를 씌우겠죠. 니네가 이상한 언어 선택해서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래도 일단 보죠. 이 부분에서 이제 보고. 그다음에 모르는 언어로 했을 때는 당연히 더 시간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바로 했을 때보다 코틀린 했을 때 초기예요.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 더 시간이 들고 한 뭐 6배까지 더 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50% 정도 초과가 돼요. 근데 이게 일과 시간에 했을 때만 그렇고 이렇게 사실 쓰고 지웠지만 새로운 걸 하는데 자기 시간은 좀 들여야죠. 그래서 뭐 이거를 여러분이 열정페이로 받아들이시고 저를 비난해도 상관없는데 저거는 자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부분은 감안했을 때 사실은 150까지도 안 가고 주말이나 뭐 일부 좀 밤에 남아서 하는 것들 하면은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고요. 여기서 좀 사람들이 그럼 그건 네 사정이고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서로 더 길게 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코틀린 쓰신다고 뭐 제가 더 돈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쓰라고 막 권할 그런 필요는 없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상하네. 아무튼 불확실성을 통제를 해야 돼요. 어쨌건 여기서 불확실성은 일단 언어를 하나 바꾸니까 그 불확실성을 했죠. 그렇다면은 다른 불확실성은 최대한 없애야 돼요. 기존에 경험했던 기술 스택 변화를 최소화한다든가 뭐 똑같은 얘기인데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경험했던 거 그대로 유지. 뭐 여기 말하는 게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스프링 계열을 쓰는 거겠죠. 최소한 스프링 계열의 경험이 있으면 거기 나오는 어떤 예외나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문제인지를 아니까 언어가 달라도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면은 아까 전에 뭐 60까지도 그 차이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0 사이로 좀 차이를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개선에 소모하는 시간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갈 거예요. 자바는 익숙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코틀린은 뭐 손가락 자체가 딱 화면 보는 순간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한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레퍼런스 찾아보고 구글 검색하고 하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코틀린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가 된 건 간에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도 그 말도 글쓰기 같은 경우도 수차례 문장을 다듬어야 돼요. 근데 뭐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그냥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선 글 올릴 때 그냥 즉흥적으로 올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는지 막 후회하고 막 싸움 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맥락도 파악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쨌건 글은 다듬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익숙해도 한 번에 코드가 주르륵 작성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간단한 코드라서 제가 이제 코올리게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 대충 제 뭐 경력이 나올 거예요. 2013년도 이때 자바 1.3을 쓰고 있었고요. 아마 첫 회사에서 한 6개월 좀 지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당시 팀에서 구현하던 코드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쟤 진짜 수준 그렇네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코드 못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서블릿의 리퀘스트고요.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 받는 방법, 파라미터 이름 줘서 이제 받고 캐스팅을 해줘요. 캐스팅을 해줘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인티저 값을 만들려면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받는데 받아서 파스 인트를 해가지고 바꿔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모르겠다. 근데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고 제가 시작했을 땐 이걸 썼었어요. 벡터라는 거를 쓰고 해시 테이블. 지금으로 하면 이게 어레이 리스트고 이게 해시맵인데 뭐 한 20년 전이니까 좀 그 부분은 감안해 주세요.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뭐 저는 좀 코올리게라 가지고 그렇다 쳐도 이렇게 만드는 게 그때 있던 다른 좀 그 경험자들이었거든요. 그 C++에 나름 익숙하던 컴공 출신 개발자도 있었고 차장님급 정도 되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VI를 지금 생각해도 능숙하게 다루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자바에 좀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던 구현이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갑자기 거기에 다른 분이 합류를 했는데 제가 초짜다 보니까 그분이 제 코드를 좀 많이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코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시에 좀 어렵다고 기피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제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진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당시엔 진짜 피눈물 쏟았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일은 해야 되니까 열심히 파악을 했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더 편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이분이 만든 거는 그냥 이런 어떤 유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리퀘스트 넘겨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get이란 메소드하고 getInt 이런 거 만들어서 이 부분 안에서 그냥 오브젝트 캐스팅해서 주고, 그 다음에 디폴트 값 줘가지고 널 포인터 같은 거 방지하고, 이런 인티저 같은 경우도 없을 때 디폴트 값 줘서 널 포인터 방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쓰니까. 앞에 페이지하고 비교해서 코드가 짧아요, 일단. 캐스팅도 없고,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더 좀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런 걸 그때 전 처음 본 거죠. 앞에 리스트라고 해놓고, 이 어레이 리스트는 뭐지? 왜 사람들 다 벡터 쓰는데 이 아저씨는 저런 거 쓰지? 하고 API 문서를 봤는데 두 개가 똑같더라고요, 기능이. 그래서 똑같은데 왜 있지? 하면서. 근데 제가 이때 좀 더 자바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언어에 자신을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코틀린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연하게 버전이 또 1.3으로 똑같은데 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뭐 되게 좀 단순한 코드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머릿속에 지금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좀 뿌리치기 어려운 그 관성인데 익숙함. 값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블록 안에서 선언 못하고 블록 바카드에 변경 가능한 값을 일단 널을 할당해요. 이런 부분. 자바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커넥션, DB 커넥션 같은 거 할 때 커넥션 널 먼저 해놓고 트라이 블록 안에서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죠. 그래서 자바 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보기에 어색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자바 코드를 그냥 코틀린 문법으로 바꾼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데 문제 없고요. 2주 정도 지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처음에는 이런 정도로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자바에 오는 이제 코틀린스러운 게 좀 나오는데요. 이런 거 좀 이상하죠? if가 할당이 돼요. 코틀린에서 이제 이런 게 되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코틀린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코드 리뷰하면서 조금 까였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 다른 얘기는 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 이제 코드 리뷰를 했고, 그 사람은 저 뒤에 붙은 빨간색으로 하는 렛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지금 코틀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저게 뭐 하는 거다라고 설명이 필요 없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이게 여전히 저는 좀 어색하긴 한데, 이 부분은 코틀린의 이 블록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값을 리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존 값을 받은 거를. 근데 이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또 이 안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개선을 한 최종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let으로 존 값을 받아오는 건 그냥 저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 값에 어떤 체크를 해가지고 예외를 던지는 걸 이제 따로 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는데, 뭐 여러분들 보기엔 좀 나아졌나요? 끄덕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아까 전에 뭐 3단계를 거쳐왔어요. 3단계 거쳐왔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4 더하기 5 더하기 1로 했을 때는 한 2.5 정도 시간이 초과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제가 이 앞에서 2단계 정도로 하는 것 같고, 지금은 한 1.5 정도 초과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언어 자체가 구현 대상의 고유의 복잡도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 게시글 목록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자바로 하거나 코틀린으로 하거나 한 하루 정도는 구현해요. 물론 하루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쇼핑몰 가격 정책 같은 거, 가격 할인 정책 자바로 하거나 코틀린 하거나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 게 왜 그런지 되게 복잡하게 그 요구사항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언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드 수준에서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가장 신경 쓰면 좀 효과가 좋은 지침이 있는데, 뭔지 아시는 분, 여기서 또 지루한 이 시점에 퀴즈. 너무 막연한가요? 이럴 수가. 이거 앞서서도 나오고 저기 널 포인터 얘기도 했는데, 런타임 오류를 배포하기 전 통제를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대로 개발한 사람들 의외로 많이 못 봤어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 뭐 하긴 해요. 가끔씩 기분 좋으면.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안 하고. 그 코틀린이 이 부분을 뭐 넣었다고 한 얘기가 이제 사실은 이 얘기고요. 그래도 이제 컴파일러만 한계가 있어요. 이걸 막아내려는 건. 코틀린에서 얼마든지 그 널 가드를 악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뭘까요? 힌트는 앞선 시간 중에 이런 거 관련해서 세션이 있었어요. 이것도 네. 옵셔널이요? 슬프지만 아닙니다. 한 분만 더. 네. JSR 305를 사용해서 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몰라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널 객체를 정의해서 널 객체? 뭐 그것도 나쁜 거. 한 번만 더 해볼까? 더 뒤에? 여기 앞에 일단. 널 값을 지역에서 한정지어서 네. 예, 그 뒤에 분. 예? 널 셀 타입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서 이건 저기 이뮤터블 저 뒤에 간격과 충격에 너를 배제해야 하는 이럴 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예. 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 못한 방법이고 제가 시야가 되게 좁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의 답은 TDD라고 생각해요. TDD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하도 제가 말을 잘못해서 컴파일 타임 얘기를 했는데 TDD는 런타임에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런타임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 인지하고 막아주는 방법이고 특히 이게 동적 언어에선 정말 중요해요. 제가 사실 세션에 파이썬 얘기하면서 파이썬을 까는 얘기로 좀 넣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 만든 거더라고요. TDD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TDD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TDD는 런타임에 체크를 합니다.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니까 컴파일 타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테스트 어떤 경우의 수를 잘 만들면은 널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넘어가요. 시간 많이 버려서 참 시간 조절 못한 역시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타협인데 이 부분이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하냐 하는데 어쨌건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죄 짓는 것 같아. 잘못 얘기하면 죄 짓는데 기술 부채기하고 잘못하면 연결되거든요. 일단은 동작하는 게 미덕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나면 일단 동작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코틀린스럽게 바꾸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얘기 같은데 누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팀의 역량에 따라서 어디까지 코틀린스러움을 취할 건가 이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앞서 많이 실패했던 과정이고요. 이제 아쉽지만 좀 정리할게요. 여전히 이제 왜 모험해야 되는지 확신을 좀 드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바를 좀 돌아볼게요. 자바 언어 문제점. 일단 자바 문제점이 JVM 여러 가지 기계에서 한번 컴파일 된 걸 잘 돌아간다 때문에 좀 나온 스스로 자승자박한 건데 하위 호환에 좀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 위원회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라서 발전이 느리고 자바 자체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를 강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짜증나는 상황이 많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넥션 부분 미리 널 선언해 놓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머리 굵으니까 하는 생각인데 자바는 명사형 사고를 강요합니다. 동사적인 그런 코딩을 못하게 해요. 물론 인터페이스 같은 거 쓰면 되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자바 언어 변천사를 좀 한번 볼게요. 시작할 때는 자바가 각종 가전제품에 탑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20년 전인데도 20년 전씩이나 됐으니까 그런 인베디드를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자바에 어떤 다양한 기능을 넣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태동기에 브라우저의 동적인 구성 요소 표현에 그런 좀 세일즈를 했었죠. 그게 이제 플래시에 뺏겼지만 그게 이제 애플이시고 근데 또 여기까지 했더니 잘 안 되다 갑자기 웹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부랴부랴 대응해서 이제 나온 게 그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이죠.
이게 서블릿,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블릿, JSP 그런 것들이고. 처음부터 이제 웹 개발을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니었고요. 이런 자바가 언어가 변하지 않는 데 비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 ES6가 좀 완전히 문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진짜 저한테는 다행이에요. 제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를 몰라서 지금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얘기가 좀 있지만 자르고. 코틀린은 일단 널 세이프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엔 정말 귀찮아요. 이게 좋다고 들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맨날 뭘 하기만 하면 다 빨간 줄이 나와요. 사실 여기가 좀 진입장벽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나면은 실제로 정말 코드가 간결합니다. 그다음에 뭐 장점 중에 하나였던 이제 람다나 스트림은 사실은 자바도 1.8 이후에는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고. 그다음 실용적인 언어라는 얘기는 그 제프리라는 회사에서 원래 이제 애초에 IDE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탄생 배경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하는데 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 뭐 잘 쓰는 프레임워크가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 루비 온 레일스 같은 게 자기들 문제 해결하다가 이거 내놔보면 어떨까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 좀 공감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뭐 C를 안 하겠지만 C는 사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재들이 운영체제 만들다가 이거 좀 옛날 언어 글인데 하고선 우리 새로 언어 만들래 하고선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긴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천재들이 쓰려고 만든 거고. 스칼라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교수가 자바 이상해 하고 타입 시스템 거기 제네릭 넣다가 이렇게 바꿔볼까 한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코틀린은 실제 거기 만든 사람들도 역시 천재지만 그 제프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좀 우리 좀 실제로 좀 쓸만한 언어로 하고 싶어 해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조금 더 보면은 언어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사실 기계어에서 고급 언어로 갔는데 기계어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명한 일인데 그 폰 노이마르이라는 그 초천재가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기계를 두고 왜 컴파일러 같은 거 만드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들이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컴파일러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뭐 C를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좀 어떤 교수급이나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기계를 잘 이해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기계 친화적인 언어라도 그 사람들은 상관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쓰고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돈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 많이 쓰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파일러 같은 거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코드에서 점진적으로 보일러플레이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컴파일러에서 처리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어싱크 어웨이시죠. 비동기 처리하는 거 되게 복잡한데 저 부분을 잘 추상해서 컴파일러에서 처리하게 된 거죠. 실제로 컴파일 되면은 그 안에 코드 보면은 다 콜백으로 잘 콜백 지역이 돼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잘 읽히죠. 그 다음에 뭐 포르프 같은 것들이 스테이트먼트에서 함수로 바뀌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코틀린 사실 수용했고 자바는 언젠가 수용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수용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자바가 다 수용하면 다시 자바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가서 돌아오면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것만 생각해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또 PPL 자 우리도 열심히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장난처럼 만들어 봤는데 이력서 저 메일 주소로 던져주세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찍네. 그리고 PHP는 제가 다 삽질해놔서 여러분들은 코틀린만 하면 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뭐 굳이 뭐 회사 지원을 못해도 만약에 지금 계신 데서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 되는 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끝내라네요. 근데 이제 과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력서 주실 때 아까 저 레주메 객체 동작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아침에 부렸고요. 제 시간 초과해서 정말 죄송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